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뭐 OT를 하고 두 번째 주에는 네이버 데이터랩,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만 해도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주차에서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활용 사례가 뭔지, 그다음에 분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분석에 들어가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영상을 보내주고 그 영상을 보고 와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존에 우리 분석은 뭐였어요? 누군가 잘 만들어준 툴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였다면, 자, 우리가 분석하기를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좀 분석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빅재미에 대해서 빅재미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목은 빅재미 활용법의 이해가 될 거고요.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빅재미가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맛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다음에 정제를 하고 그다음에 탐색을 한 다음에 모델링 또는 분석 또는 모델링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요리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획득한다, 재료를 가져온다, 그죠? 데이터를 정제한다, 어, 요리 재료를 다듬는다, 그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탐색한다, 요리의 어떤 영역을 요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훑어본다. 그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한다,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해서 요리를 이제 플레이팅에 올리는 과정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나면 그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분석 도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빅재미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app.big재미.com에 접속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공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초기 비번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app.big재미.com으로 가셔가지고 아이디 비번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는 빅재미 그 튜토리얼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상단 메뉴에는 템플릿으로 시작하기, 저장된 워크플로우로 시작하기, 새로 시작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워크플로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그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분석 템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서 실제 로그인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단 오른쪽에 가면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부분을 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기를 하면 분석을 위한 새로운 워크플로우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예. 그다음에 자,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크게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기, 그죠?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여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데이터 검정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크게는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는 자, 실제로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이다라고 하면 엑셀 서식의 데이터가 되겠고 DB 연결이라고 하면 기존의 RDBMS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여기 빅재미에서 바로 생성하겠다, 입력을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빈 테이블을 만들고요. 원격지에 있는 오픈 API가 있다면 오픈 API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석에 맞도록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에 사용되는 분석 기능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다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처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다 분석 알고리즘을 우리가 다 쓸 건 아닙니다. 이 중에 많이 사용하는 특정 몇 가지를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시각화를 하게 되겠죠. 시각화. 그래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데이터 불러오기,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하나씩은 최소한 1개 이상의 기능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네. 연결되죠, 그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제를 하고, 자, 탐색하고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결과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자, 나중에 만들고 나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다음에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워크플로우를 만들었다면 나가기 전에 항상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지워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저장하고 타이틀을 설정한 다음에 다음번에 좀 이렇게 이 저장된 워크플로우를 불러와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글 문서와도 똑같죠, 그죠? 예, 클라우드 환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맛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현황 분석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코로나 현황 분석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뭔가 하면 시간에 따른 코로나 확진 추이, 첫 번째는. 그다음에 연령대별 코로나 확률, 확진 확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쭉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실습하는 예제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빅재미 사용법을 익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그다음에 완치자,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빅재미 내부에 이미 이 코로나 현황 데이터를 이미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파일 노드를 이렇게 가져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현황 분석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현황 분석 데이터 안에는 자, 여러 개, 2개 이상의 엑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두 개 이상 엑셀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이 타입이라는 시트를 선택을 하면은 자, 이 시트 안에는 어떤 정보가 있는가 하면 날짜, 시간, 검사, 케이스, 몇 명을 검사를 했는지, 그 중에 음성은 몇 명인지, 확진은 몇 명인지, 완치는 몇 명인지, 사망자는 몇 명인지 일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를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고 그 다음에 컬럼을 변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컬럼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처리에 보면 이 컬럼 변경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컬럼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컬럼의 속성을 우리가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 컬럼 변경을 하고 나서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컬럼에 대한 이름을 한글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타입을 이렇게 변환해 줍니다. 이름과 타입을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실습을 할 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컬럼을 변경한 다음에 바로 그래프를 여기 있는 라인 그래프를 쭉 끌어다가 와서 자, 컬럼 변경 노드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그래프에 가서 자, X축과 Y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날짜별로 보셔요. 자, 날짜별로 자,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그래프가 쭉 나오죠. 이렇게. 쉽죠, 그죠? 자, 좀 전에 엑셀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숫자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눈에 데이터의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범례, 타이틀과 Y축과 범례 위치를 선택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요. 이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제목, 그죠? X축 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도 바꿀 수 있고요. 범례의 위치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별 사망률,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사망 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보시면 결론적으로 80대가 가장 높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확진자는 20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죠? 이 짙다, 색깔이 짙죠, 이게 보면. 예. 그다음에 사망자는 그죠? 80대가 가장 많았어요. 보시면 여기에 그죠? 그다음에 사망률도 당연히 80대가 가장 높았어요.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엑셀상에서는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결과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도출하는지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 분석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고요.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코로나 현황 분석의 데이터 중에서도 타임 에이지, 연령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사망되었는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 시트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타임 에이지라는 좀 전에 사용했던 얘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타임 에이지라는 시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날짜,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나이,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3월 2일이라는 날짜별로 자 보세요. 9개의 레코드가 존재합니다. 그죠? 영유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별로 확진이 몇 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망이 몇 명이 되었는지 자, 사망자가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9개의 레코더가 매일 날마다 9개의 레코더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마지막 날짜에 나이별로 확진자 사망자 수를 보면 누적된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연령대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월 2일 날 9개의 레코더가 있고요. 3월 3일 날 또 9개의 레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변경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별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날짜 속성을 이 데이트에서 캐릭터로 변환을 해줘요. 네, 여기서 보면
타입은 보통 날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 필드를 사용하거든요. 데이터 컬럼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파일에서 컬럼을 변경한 다음에 자 필터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마지막 날짜의 데이터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마지막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하니까 실제로 5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최종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연령대별로 확진자 수 했더니 20대가 확진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죠? 딱 봐도 한눈에 한눈에 봐도 확진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압도적으로 많죠. 정말 확진자가 많으니까 사망자 수도 많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연령별 사망자 수를 추이해 보면 실제로는 80대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연령대별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추이해 보면 자, 확진자 수는 제일 많지만 사망자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확진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 수는 많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자, 그러면 방역을 할 때 여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면 되겠다. 또는 병원을 중환자실을 이 연령대별로 대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죠? 고령자 중심으로 방역 정책을 짜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망자 수를 확진자 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사망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파생 변수를 둬서 그죠? 필터링에 자, 여기에 파생 변수를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사망률을 만들어 줍니다. 구해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망률 중에서도 소수점 자리 2자리까지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라운드. 좀 전에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연령대별로 사망률이 나오게 되는데 80대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히트맵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주게 되면 자 연령대별로 자 확진자 수, 사망자 수, 그다음에 사망률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연령대별로 그죠? 확진자, 사망자 수, 사망률을 보면 여기 이 히트맵을 보는 방법은 자 이 중에서 여기로 갈수록 뭔가 많은 거예요. 지날수록 자 그러니까 20대에는 확진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고요. 사망자 수는 80대가 가장 많고요. 자, 사망률은 80대가 가장 많다. 진하잖아요. 그죠? 진한 색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제 지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많은 데이터 중에 요약이 딱 되는 겁니다. 히트맵을 보면 강조되는 부분만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여주기만 해도 우리는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이제 실습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건데요. 또 파생 변수를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연령대를 이렇게 필터링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필드를 하나 만들어요. 파생 변수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다음에 상관 분석을 합니다. 상관 분석. 상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확진자, 사망자와 연령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돼요. 예. 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나이와 사망자 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나이가 많으면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 라는 우리가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이와 확진자 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네, 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 수가 증가한다. 그죠? 나이가 많을수록 여기 보면 나이 그다음에 사망자 수 좀 만나죠? 자, 여기 이 셀에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그죠? 플러스 기울기죠.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플러스죠. 그죠? 근데 자,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가 많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음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이와 사망자 수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부터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뭐 추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연령대별, 나이와 사망자 수, 나이와 확진자 수에 대한 상관관계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대략 이런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실제로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